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터 TV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2월 25일까지 모집을 이제 시작하는 R&D 사업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는 사업은 2021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기부 R&D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기부 R&D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첫걸음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지원 공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여러 개로 지금 그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 R&D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 분야가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R&D 사업에 대한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한 번 이상이라도 참여했던 분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제 소셜벤처 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원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여성 기업 대상으로도 별도로 지원이 따로 나올 것 같고 제도적 기업 대상으로도 별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전략형 과제라고 해서 2년에 4억 원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첫 걸음은 1년에 1.5억 원, 1억 5천만 원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걸음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께 그 의미와 그 지원할 때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전략형 사업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R&D 처음 하시는 스타트업에게 해당하는 그 분들이 지원하는 게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만 자금이 부족한 2년차, 3년차, 특히 4년차, 다양한 5년차, 6년차, 7년차까지 다양한 창업기업 분들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는 자금인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전반적인 R&D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여기서 또 설명하게 되면 기존에 들었던 분들이 또 잘 시간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R&D 사업에서 처음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디딤돌 첫걸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기술 창업 아이템이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한 기술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볼 포인트는 기술 창업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창업 아이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새로운 걸 만드는 제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니면 뭔가 콘텐츠 이런 개발을 하는 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부분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사업의 그 핵심은 그 세계 수준이 뭔가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상공인 창업 아이템이나 일반 자영업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지원 규모는 한 216억 180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180개 과제라서 개인적으로는 과제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180개면 전국에서 180개 업체를 거기서 모집을 한다는 건데 전국의 기술 창업 업체만 해도 거의 창업 기업만 해도 100만 개가 있어요. 100만 개 중에서 180개면 거의 만 분의 2를 뽑는다는 거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네, 어떻게 보면 R&D 사업을 한 번이라도 안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기업들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유형에 자유응모라고 써 있는데 이 자유응모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아이템이든 새로운 걸 만드는 아이템이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도 특별히 사행성 업종이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포괄적이고 넓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 중소기업 후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미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창업 7년 이하고 매출액 20억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폐업했다 다시 창업하는 재창업 업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단 한 번도 R&D 사업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총 3가지 요건입니다. 창업 7년 이하, 매출 20억 미만, 단 한 번도 R&D를 해본 적이 없어야 된다. 요 3가지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부 R&D 사업이 처음인 기업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들어가요. 중기부 R&D 사업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된다 라고 될 수 있죠. 이런 사업이 나오게 된 이유는 대단히 좀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번 받은 기업하고 같이 경쟁을 했어요. 처음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받은 기업들은 이 R&D 사업에 대해서 접근하는 법도 알고 사업계획서나 사업준비 완성도가 높아요. 근데 초기 창업 기업들은 당연히 이게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붙으면 거의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도 그 공정하게 실력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문서 작성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창업 준비 과정에서 이런 연구개발 준비 과정의 노하우가 부족해서 점수를 이렇게 감점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디딤돌 첫걸음 과제가 좋은 게 모두가 다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 사업 계획서가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나의 리그를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사업의 장점은 연구개발비 90% 이내의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1억 5천을 지원받을 경우에 한 1,167만원 정도만 있으면 1억 5천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부 지원 비율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원 규모에서 180개 과제, 요거 한 가지는 좀 중기부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창업 기업분들, 스타트업 분들이 성장을 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180개 과제는 과제 수가 좀 많이 적은 감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중기부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제 준비하는 아직 힘이 부족한 그런 새싹 같은 기업들에게 많이 지원하기보다는 좀 잘 나갈 것 같은 스타트업 분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의 기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적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180개 과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전체가 180이 아니라 분과가 나눠져요. 그래서 기계 쪽, 전기전자, 뭐 IoT 제품들이죠.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나중에 접수하시다 보면 뭐 화학, 바이오 같이 봅니다. 그리고 의료, 그리고 지식 서비스, 뭐 디자인이나 건축, 핀테크 뭐 이렇게 기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 최소한 이렇게 6개 이상의 분과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나눠보면 n분의 1로만 해도 각 분야별로 30개 업체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숫자가 적지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거를 상반기에 180개, 하반기 180개에서 360개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름 정부도 이유가 있겠죠. 근거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180개면 경쟁이 생각보다 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생각할 부분들은 좀 처음 하시는 분들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경쟁이 셀 수 있다. 그 얘기인 즉슨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준비를 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이 사업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 사업 준비하시기 전에 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냐, 예비 창업 패키지라던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했단 말이지, 아니면 창업 보이센터 입주할 때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사업 계획서 썼는데 뭐 한두 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사업 계획서 좀 자신이 있다. 그럼 뭐 경진대에서도 입상을 했고, 그리고 뭐 저기 여러 가지 창업 관련해서 뭐 IR이나 데모대 활동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그런 분들이 꽤 계셔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쳐. 나는 이 사업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R&D 사업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관점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이 다르냐, 여기서는 이 R&D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R&D 사업 중에 우리가 하는
창업성장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R&D 사업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창업성장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스타트업들만 따로 지원을 하고, 또 이 중에서도 R&D 경험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첫걸음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R&D 사업이 갖고 있는 그 원래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분들만이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 케이스에서는 한 가지 얘기하면 기술성 부분이 많지 않고 BM만 써도 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들이 많죠. 우리나라 창업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비즈니스 모델만 있으면 구체적인 기술 내용이 없어도 합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R&D 사업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할 건지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수준의 기술 개발할 건지를 정량적으로 써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지금 여기 있죠. 이게 뭐냐면 태블릿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PC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태블릿 판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USB 형태로 연결이 돼서 PC에 꽂혀 있는 구조죠. 예를 들어 이런 태블릿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런 태블릿을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런 태블릿 10만원에 팔게요. 그리고 우리는 한 1만 개씩 팔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사업성과 기술에 대한 컨셉을 얘기하면 많은 창업 지원 사업들이 선정이 됩니다. 근데 R&D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이 펜이 소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펜이 사이즈는 뭐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펜을 이렇게 쓰면은 이 펜이 PC에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 속도 같은 게 있겠죠. 실제로 저도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태블릿을 쓰기 전에 기존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만들었던 태블릿을 먼저 샀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1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쓰면 PC에 한 3초 정도 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답해서 못 씁니다. 지금 거는 아마 1초 이내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펜에다가 인식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글씨를 썼을 때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가. 그리고 이 펜에 대해서 인식 속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 펜에 대해서 그래도 1초 이내는 인식이 돼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막 3초, 5초 이렇게 돼버리면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인식률은 99%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펜을 이렇게 쓰다 보면 요 펜촉이 달면은 인식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펜촉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 기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글씨는 제가 기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전자제품이니까 전기 인증 같은 것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화재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무선 태블릿이면 또 무선 인식에 대한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숫자로 쓰고 정량화를 시켜야 되고, 그럼 이 펜은 어떻게 개발할 거고, 판은 어떻게 개발할 건지, USB 연결은 어떻게 할 거고, PC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금 보시는 이런 이게 글 쓸 수 있는 지금 이런 부분도, 이것도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글을 쓸 수 있는 하나의 노트죠. 전자노트죠. 이 전자노트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한 부분을 일일이 나눠서, 소프트웨어는 어떤 언어와 어떻게 코딩을 할 거고, 구체적인 기술 개발 내용을 써야 되는 게 이 R&D 사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고문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사업계획 때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써도 탈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사업계획 쓸 때 이런 부분을 너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조금 더 쉬었다가 그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더, 여기 2차가 있으니까 이 2차 때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하시면 떨어져도, 우리가 한 번 떨어져도 다시 재응시 기회가 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 때 쓰고 탈락하면 2차에 넣고, 너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2차 때에 지원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도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R&D 기획 역량 제고, 뭐 인력 활용 뭐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기술 개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지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창업기업이 요건에 대한 거는 뭐 많은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재창업한 기업도 창업기업이 요건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이 확인 등은 여러분이 미리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20% 이상이었는데 10%로 완화됐어요. 그래서 예시 파일을 보시면 정부에서 120원 1억 2천을 얘기하거든요. 정부에서 1억 2천을 지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14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코로나라 어려운 상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물 1260만 원을 내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로 거의 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회사의 입장에서는 140만 원을 내시면 1억 2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 뒤에 이제 기술료 규정이 있을 텐데 140만 원만 있으면 여러분 어쨌거나 1억 2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최대 1억 5천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67만 원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됩니다. 선정평가 기준 써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술료라는 납입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 기술개발 사업은 지난번 설명을 영상에서 드렸다시피 만약 1점 여기 써 있는 거 140만 원, 이거 다시 할게요. 네. 여러분이 현금 140만 원을 내고 나중에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1억 2,140만 원을 가지고 통장에 넣고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있는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인건비가 되고, 요 인건비는 기존 직원도 되고 신규 인력도 됩니다. 그리고 개발비도 외주 개발비도 어느 정도는 되고요. 한 50% 이하 정도. 그리고 재료비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다만 뒤에 나와 있지만 장비 구입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허 출원비 뭐 이런 거, 연구 관련된 비용들이 일부 지원이 돼요. 그래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런 R&D 사업은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기술료라 그래서 0에서 20% 사이까지 기술료를 납부하셔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이 기술료는 이제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른 창업사업하고는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1억을 받았을 때는 2천만 원 정도의 기술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를 보통 5년에 거쳐서 분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5년에 거쳐서 분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5년에 거쳐 분납한다고 봤을 때는 한 연 400만 원 정도 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억 2천을 받았을 경우에 한 기술료는 2천만 원, 2,400만 원 정도 내는 거니까 20%라고 했을 경우 실제로 지원금은 약간 1억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정평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공고는 지금 오늘 나왔고요. 신청 접수는 2월부터 시작입니다. 사전 검토를 기관에서 먼저 이 기업이 정말 첫걸음 기업인지 검토를 하게 돼서 이번에 특별한 특징은 원스톱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에 원스톱으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선정 결과가 통보되고 사업비가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 평가를 따로 하고 대면 평가라고 해서 발표 평가를 따로 했어요. 평가를 2번 했던 거를 한 번에 하겠다,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이 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원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2번 나눠서 평가하니까 얼마나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서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줄이자,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는 함의는 경쟁이 셀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금을 받아서
회사의 경제적인 문제를 아니면 개발적인 문제들을 추가적인 개발 비용을 쉽게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자. 경쟁이 세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안 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경영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 4월에 평가를 한다. 그리고 비대면 질의응답을 할 가능성이 코로나 때문에 높다고 합니다. 뭐 60점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평가 기준은 기술성, 사업성, 정책 부합성이 있고 특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와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기술성이고 사업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정책 부합성, 특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이라던가 중소기업 유망 분야 그런 분야에 여러분의 아이템이 해당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지표가 좋을수록 점수가 좋습니다. 뭐 동점자는 뭐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성, 또 기술성도 동일하면 사업성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점이나 감점이 제도가 있어요. 접수는 오늘부터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하게 되고 시간은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셔야 되는 마인드는 하루 전에는 접수를 마감하자.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여러 번 사업 개설을 검토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개설 파트에서 미리 쓰는 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빨리 쓰고 빨리 여러 번 쓰시고 미리 내시자. 그리고 미리 내고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고 수정하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필수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되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은 15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시고 분량 초과 시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5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게 유리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제출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편정보 대상자는 재무제표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재무제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체크. 혹시 내가 기술개발 사업을 계속 받으시려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년 미만 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출 의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나와요. 간편장부 가입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데 재무제표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여러분이 특별히 세무사한테 복식부기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안 나옵니다. 간편장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해도 처음 3년 동안은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4년차부터는 재무제표 제출이 의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보면은 간편장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4년차가 되면 R&D 지원을 못 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담당 세무 사나 회계사 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복식부기를 해달라. 그래야 여러분이 4년차 때부터는 재무제표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3년차에는 최소한 재무제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필수잖아요. 그럼 2주 소요되니까 미리 받아야겠죠. 그래서 행정서류는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재창업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미리 여기 관련된 서류를 받아오시고 신규 인력 채용 예정, 뭐 가점 확인, 뭐 이런 서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 장비가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또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획서를 쓰고 왜 이런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써야 돼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3D 프린터라고 할게요. 일반적인 3D 프린터고 특수한 3D 프린터가 아닌데 우리 회사 제품 개발에 필요하다고 제출하면 이런 경우엔 거의 기각이 되고 사업비가 깎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해가지고 중고로 팔 수도 있고 그런 장비들은 딴 데서 임대를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용이나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들은 대개의 경우는 사업비 지원이 안 돼요. 다만 정말 특수한 장비라서 여기서 별도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아니면 지원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에서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특히 경상기술료 납부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처럼 기술료 20%에 대한 것도 온라인 입력사항이다. 그리고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의 경우는 거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R&D 자금 받으면은 훨씬 더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배우자도 기술 인력이고 나도 기술자라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술 연구를 같이 해왔다. 뭐 이런 뭔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등록 신청을 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 거죠.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근데 실제로 진짜 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 이런 가족 기업이 그럴 수가 있죠. 연구개발 했다라고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그냥 전업주부고 나는 기술자다. 그럼 누가 봐도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기술 개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유의사항에서 뭐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내용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의사항 내용은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 인력 이외에 청년 인력을 채용할 경우 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가 뭐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긴 1억 5천짜리 과제니까 그렇게 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창업 여부 확인하는 거는 여러 개의 회사를 창업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서 한번 좀 볼 수가 있어요. 가감점, 감점, 가점 쪽에 되는데 가점 항목입니다. 뭐 소부장 100선정 5점. 일반적으로 그 것들은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인증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 그리고 경영혁신형 인증, 이런 인증을 받을 경우 2점.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 받으면 최대 2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기업, 여성이 CEO인 경우는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기업 1점. 이런 건 여러분이 챙겨서 받으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이스터거나 특성화고랑 산학협력 체결할 경우 1점. 이런 경우도 노력하면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겠죠? 지방 소재의 중소기업도 1점. 산업위기기업도 1점. 그리고 R&D 사업을 받았는데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5%. 첫걸음이가 해당 사항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받은 기업 1점, 신탁기술 받은 기업 1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점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거의 감점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자리 평가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용자 지표 및 데이터를 일자리 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해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신청할 게 많죠. 네, 일자리 평가 시스템에 여러분 회사의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점수화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양,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규모, 가입자 증가율 이런 부분이 있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 성과 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뭐 이런 인권 수준 상승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면 여러분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령 준수 안에서 마이너스 된 경우는 감점이 되고, 근로 환경을 여러분이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면 하시면 좋지만 또 가점 때문에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경우는 너무 또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좋은 사업들이 이런 거예요. 미래 성과 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면은 약간의 가점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실은 이 행정 하나하나가 기업에는 상당히 일이고, 우리가 하는 건 또 첫걸음이잖아요. 처음 하시면서 뭐 직원이 없을 수도 있고 한두 명 뭐 많아야 뭐 4~5명인 경우들이 4~5명도 되게 많은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업 개설만 해도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되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가점이나 감점은
스타트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큰 매출이 뭐 몇십 년 되고 한 중소기업들도 다 포함을 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우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스톱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처럼 두 번 평가하는 거를 한 번에 끝내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방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 원스톱 평가에 여러분이 혹시 동영상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해라. 저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특히 제품이나 이렇게 좀 샘플들이 만든 게 있으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기술 개발이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서류로만 보여주기보다는 실제로 뭔가 어느 정도 연구하고 있는 실적이나 그런 내용들을 화면이나 영상으로 보여줄 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차 평가가 어쨌거나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고 하는데 사업 개설 기반으로 평가할 때 별도의 질의서 아니면 현장 사진, 연구결과 등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료들을 빨리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럼 2일차에 여러분이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비대면 질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관련 사전 일정을 안내를 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업로드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D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일단은 정리해보면 첫걸음 사업은 한 1억 5천 받을 때 여러분이 167만원만 들어간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금이지만 기존에 창업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업계획서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세계 수준의 기술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술을 정량적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되고 기술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시장성이나 사업성 판매 쪽은 쓸 수 있겠지만 기술성에 대한 심사가 중요시된다. 그리고 180개의 과제를 뽑는데 많이 뽑는 걸로 보이지만 정말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는다. 분과별이나 아니면 전체 기술 창업 기업 수를 생각했을 때는 많지가 않고 따라서 경쟁률이 셀 걸로 예상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창업 7년 이하 매출의 20억 미만 그리고 R&D가 처음인 기업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세고 치열하겠지만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회사가 필요한 초기에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하고 탈락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열심히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사업 계획서가 정부에 제안하는 하나의 제안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이 예년 대비 바뀌었다. 그래서 2일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되고 원스톱 평가라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주로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보통은 상반기, 하반기가 나눠지면서 일반적으로 상반기 탈락하면 하반기에 지원 자격이 주어졌더라.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 부분에도 여러분이 똑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상반기 탈락한 기업이 하반기에 넣을 수 있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년의 기준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공문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워낙 사업 내용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준비자의 입장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런 성능 인증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할 때 특히 이런 수치를 합격하기 위해서 너무 높은 수치를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의 사업이 컨셉이나 BM이 아닌 실질적인 기술 개발 내용을 정량화하고 정교하게 이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회는 훌륭하지만 준비는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연구소들이 여러분들이 도움을 전문가나 이런 전문 기업들이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보통 대학 교수님들은 이런 R&D 사업을 많이 해보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꼭 R&D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한두 분씩 모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엔 사업계 쓰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걸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2, 3일 밤새서 쓰지 말자는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 한 달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주변에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꼭 받아서 해결한다면 처음에 힘들고 갑갑해도 언젠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런 실력을 높일수록 여러분들이 합격률은 높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준비하시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지는 사업입니다. 잘 준비해서 꼭 합격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창업성장기술개발 2021년도 첫걸음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